오늘 우리의 기도는 현실 속에서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기필코 평화를 이루고 분단을 극복해낼 것입니다. 오늘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에서 문 대통령의 특별연설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이번 교황청 방문의 의미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성염 전 주교황청 한국대사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새벽에 있었던 한반도 평화기원 미사 성 베드로 성당에서 열렸는데 상당히 좀 의미가 크다면서요, 이것이? 예, 저도 5년간 그곳에 있었지만은 네. 처음 봤어요. 외국 국가 원수에게 그 성 베드로 성당의 저 머리자락에 있는 거기 성당에서 더군다나 국무원장 총리가 네. 집전해주는 미사, 거기에다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이런 이 제목을 붙여놨거든요. 예. 정말로 각별하게 이 교황청이 한반도 문제를 염려하고 있고 보살핀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국무원장이 그럼 바티칸의 국무총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총리입니다. 바로 제2인자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 세계 13억 가톨릭 신도들에게 이 교황청이 한반도 문제를 이렇게 상기시키고, 예. 특히 같은 신도로서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행사로도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크게 본 거죠, 우리 문제를. 예. 네. 그곳에서 한반도에 대한 평화를 기원하는 미사가 열렸고, 게다가 또 미사 후반부에는 문 대통령이 직접 연설을 했습니다. 예, 그것도 처음 있는 일이에요. 예. 연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저도 그러니까 외국 국가 정상이 와서 성당 안에서 어떤 연설을 한다는 일은 이 가톨릭 교회 역사에서는 별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 그런데 그게 주어졌고 마치 능라도에 문 대통령의 연설 기회가 주어지듯이. 예. 그리고 특히 저는 그 연설문에 못지않게 바티칸 기관지인 로세르바토 로마노라는 곳에 이분이 기고문을 냈어요. 예. 굉장한 이 반응을 일으키는 명문장의 이 강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제 연설에서는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춤한다는 성서 구절을 인용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또 당신이 추구하는 평화라는 게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언제나 정의의 열매, 정의가 구현되어야만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 개념을 깊이 이렇게 각인시키고 있었고 주변 세계에 지금 얘기해가는 중이니까 그걸 강조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보았습니다. 네. 그야말로 각 국가가 민족 자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면은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평화는 유린되고 IS 같은 사태가 발생한다는 이런 우려도 깔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과도 단독 면담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이 시간이라든가 또 이 열리는 시기 이런 상황들이 좀 일반적이지 않고 상당히 이례적인 대우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곳에 상주하는 외교관들은 상당히 놀라워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 주교 대의원 총회가 열리고 있거든요. 아, 지금 바티칸에서요? 예, 바티칸에서요. 예. 그러니까 각국에서 주교 대표들이 다 모여서 총회를 열어서 청년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국빈 방문도 거의 받지 않거든요. 받더라도 한 20분 간결하게 이렇게 넘어가는데 지금 들리기는 1시간 가깝다. 네. 이러니까 교황청도 지금 이 한반도 문제를 아메리칸 독트린이라고 할 만한 미국 주도의 논리 이외에도 네. 군사 정치 경제가 아닌 다른 논리 이것도 함께 의논하고 네. 또 세계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여겨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국가라든가 어떤 여러 외교적인 측면이 아닌 한반도 평화를 목적으로 해서 이제 이 자리가 이루어지고 만남들이 되는 것 같은데 평화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 것으로 예측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거기 바티칸이 우리 경복궁만한 조그만 영토지만은 네. 그래도 13억 가톨릭을 거느린 종교
이 집단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교황이 지니고 있는 그 국제정치적인 위상을 이 대통령이 잘 파악했을 겁니다. 네. 예컨대 우리가 알기로도 1960년 큐바 사태로 그 미소 간의 핵전쟁이 발발을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네네. 요한 23세가 양쪽 대표에게 전화 걸고 급전을 붙여서 여러분이 세계를 멸망시킬 수는 없다. 자존심 때문에. 혹은 또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나서 고르바초프가 그랬죠. 공공연하게 선언했어요. 요한 바오로 2세라는 교황이 없었으면은 동구권은 무너지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해서도 거의 15년 동안 바티칸이 발언을 해왔습니다. 네. 예컨대 제가 2003년에 이제 신임장을 갖고 부임했을 때, 예. 요한 바오로 2세가 이 핵 문제 해법을 딱 제시했어요. 점진적으로 평등하게 결연하게. 뭐 지금 국제사회과하고 비슷하지만 그 두 번째 용어는 조금 우리에게 귀에 설죠. 그죠? 평등하게. 네. 그러니까 바티칸 같으면은 그 제2차 이라크전이 일어나던 그 새벽에. 예. 토니 블레어가 TV에 나타나서 다음 차례는 북한이라고 지명하던 사건을 다 언론인들은 기억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후세인 카다피 이런 사람들의 그 운명을 볼 때, 왜 평등하게라는 말이 나오는가를 저희들이 좀 추측은 할 수가 있죠. 예. 예. 더구나 가령 북한 제재라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잘 기억나는 게, 유엔에서 북핵 실험 처음으로 했을 때, 이제 전 세계적인 또 안보리의 제재 결정이 이루어졌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때 언론인들이 찾아왔어요, 바티칸을. 바티칸은 이 국제적인 제재에 어떻게 동참하겠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총리인 국무원장인 베르톤의 추기경, 제 은사입니다. 근데 그분이 대답을 그렇게 했어요. 이런 사태 때 북한을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바티칸은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평화로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곳입니다. 네. 언론인들이 아무 질문을 더 이상 못하고 물러가는 걸 제가 목격했어요.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현재 우리 대통령의 바티칸 방문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이 한반도에 대해서 상당히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또. 그렇죠. 네. 지금 보면은 금년만도 동계올림픽을 비롯해서 무려 10번 지금 새로 여기 주한 교황대사로 부임한 스웨덴 대주교가 뽑은 숫자입니다. 10번. 네. 또 이 교황대사는 교황의 개인 비서를 했고 교황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바티칸의 재정 문제 그것을 개혁을 실무자로 총괄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 신복을 한반도에 보냈다. 그래서 우리 주교단도 그 의중을 읽느라고 지금 바쁠 겁니다. 예. 예.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작년 4월 위기 때, 즉 미국이 언제 북한을 선제 공격 하나 하고 전 세계가 지켜볼 때 이 특사를 보내서 교황께 저희들의 의견을 얘기한 그런 문 대통령의 처사도 이해가 가지요. 예.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평양 방문 요청을 했다고 지금 들었어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평양 방문 성사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도 교황청은 몬테마르, 첼리 이런 대주교급을 네. 과거에 수차례 방북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출구를 모색하는 손을 썼지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김정은 위원장이 아예 커밍아웃하기로 작심을 했다면은 이쪽에서 신뢰를 주고 그렇게 신뢰를 주고 가서 방문한다면은 그분들의 개방과 또 탈핵 이런 문제도 훨씬 속도를 내리라. 이것이 아마 측근들의 지금 이 조언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런 분들도 찾아갔을 때마다 방북을 또 권유했지요.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은 네. 그런 배경에서 보시면 아마 우리가
이루어지리라는 이 희망을 많이 둘 수 있죠. 북한 쪽에서도 종교의 자유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태도를 또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측면은 제일 생각한 게 예. 바티칸이 지금 중국과 그게 예. 13억이라는 이 선교 대상을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가톨릭 교회가 가장 중시하는 게 주교 임명권입니다. 예. 왜냐하면 거의 그 봉건 제국식으로 교회가 통치되거든요. 네. 그런데 중국의 애국교회가 주교를 선임하고 선발하고 교황청이 임명하는 그 선까지 접근했어요. 네. 그러니까 머지않아 그게 이제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럼 그런 일도 이루어지면은 지금 북한도 자기 주체 사상과 이 세계 무대로의 그 진출을 공존시키는 방법을 아주 현명하게 찾아내리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종교자유 주어지고 성직자 상주하고 하는 것은 훨씬 잘 해결되겠죠. 네. 그 교황께서 평양 방문을 만약에 수락하신다면 예. 언제쯤 어떤 형식으로 방문이 될까라는 궁금증도 있거든요. 예, 저 같으면 그렇게 봐요. 지금 중국 문제가 가까운 시일 안에 해결될 때, 네. 그리고 한국은 거듭 교황들의 방문을 받았는데 일본은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듭 거기도 요청해 왔습니다. 네. 이런 것을 한꺼번에 아울러 이루어질 거로 보고 그렇게 멀지 않다고 저는 이렇게 너무 낙관적인지 모르지만은 네.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일본, 북한이 한꺼번에 포함돼서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되게 요즘은 이 바티칸을 너무 오래 비우지 않으려고 예. 그렇게 함께 하는 것이지 북한만을 찾아온다는 거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그분이 이제 한반도를 그렇게 중시하신다면 또 다르겠죠. 늦어도 내년 상반기쯤은 가능할 것으로 봐도 될까요? 그랬으면 오직 좋겠어요.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교황청이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는 것. 종교인들이나 일반인들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오고 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 한반도 그렇죠. 비핵화 문제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외교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좀 끝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죽을 때 예. 우리 국민들까지도 즉 가톨릭 신자 아닌 사람도 왜 시스티나 굴뚝을 쳐다보는지 호기심만은 아니죠. 예. 그만큼 그 정신적인 권위를 인류사에 가진다. 이런 뭘 보고 있죠. 더군다나 지금 현재 이 문명의 충돌이라 하면서 아랍 세계를 상대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아랍인들은 알라우 아크바 외치고 크리스천들은 아랍 세계 전부를 초토화해 놓고도 정의의 십자군이라고 불러요. 자칫하면 종교가 증오의 이데올로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 이걸 막기 위해서 나서줄 분이 이 교황이라는 것이 전 세계 지성인들의 기대고, 그래서 세계 언론이 교황의 일거수일투족을 프란시스 임팩트, 프란치스코 충격이라는 용어를 붙여가면서 네. 바라보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염 전 주교황청 한국대사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셔요.